여러분께 스포츠 뉴스를 몰아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79번째 에피소드네요. 79번째 에피소드에서 MC를 맡게 된 한채웅입니다. 다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널 곽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패널 박진혁입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이제 손흥민과 케인의 EPL 역대 최다골 듀오 합작이나 이현중 선수의 데이비슨 대학교 통산 1000득점 등 코리안 리거들의 행복하고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소식들이 많았지만 사실 저희가 선택한 주제로는 좋지는 않은 그런 소식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러온 스포츠계의 바람입니다.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주제긴 하지만 뉴스를 보면 항상 나오고 있는 주제이자 현재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소식이기도 한 우크라이나 침공이기 때문에 저희 스왈로스가 이번 주제를 다뤄서 조심스럽게 스포츠계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간다 넘어간다. 먼저 제일 크고 제일 널리 알려져 있는 축구계의 변화부터 승원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맞습니다. 최근 축구계에선 속칭 이제 노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러 리그의 선수들이 노월이라고 적혀 있는 옷을 입고 연습을 하기도 하면서 러시아 전쟁에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져서 축구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두 단체도 침묵하고 있진 않는데요. 지난 1일 국제축구연맹 피파와 유럽축구연맹 유에파가 러시아 국가대표와 클럽팀들의 출전과 개최를 모두 금지시킨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국제경기 개최 금지와 러시아 홈경기는 중립지역에서 치른다 이 정도에 그쳤지만 IOC 그리고 유에파와 함께 검토한 이후 출전 금지로 체제를 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을 읽어드리자면 정확히 러시아 국가대표팀과 클럽팀은 피파와 유에파 주간 경기를 참가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두 협회에서 대부분을 주관하기 때문에 축구계 전체에서 러시아 보이콧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파가 이제 아무래도 평소 정치적 문제와 엮이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것을 고려하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예전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당시 전쟁을 일으킨 유고슬라비아의 출전을 금지시키는 사례를 제외하면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축구계에서는 지금 제재들을 확실히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이 올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열리는 장소가 원래 러시아의 샹트 페테르부르크인데요. 이번에 프랑스에 위치한 스타드 드 프랑스로 변경이 되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월드컵 플레이오프 역시도 러시아가 아웃되는 확실한 소식을 가져왔죠. 그 전에 이제 러시아와 붙을 가능성이 있었던 스웨덴과 폴란드의 보이콧이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역시도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상대팀이었던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일정 연기를 요청을 했고 스코틀랜드 역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그런 약간 호의적인 소식을 가져왔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다들 아시는 일렉트로닉 아츠의 이제 EA죠. EA의 가장 유명한 축구 게임 피파 게임 시리즈에서도 러시아 대표팀과 러시아 구단을 다음 업데이트에서 삭제할 예정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피파 22 그리고 피파 온라인, 피파 모바일 모두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BBC에 따르면 미카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퇴출시킬 것을 요청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EA의 또 다른 아이스하키 게임 NHL에서도 이제 러시아와 벨라루스 팀이 이미 퇴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도 이렇게 제재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자 차별임을 주장하면서 이제 동의할 수 없다고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선 뭐 많은 나라가 동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태 속에서 그 제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인데요. 그 스파르타크 모스크바가 유로파 리그 16강전에서 치르는
라이프치히와의 경기가 무산되면서 라이프치히가 부전승으로 8강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여러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현재 뛰고 있는 러시아의 루빈 카잔에서 뛰고 있는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도 현재 국민들이 이제 러시아에 있는 팀이니까 황인범 선수의 꿈을 위해서라도 탈출하는 게 옳지 않냐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반응인 것 같더라고요. 자국 선수가 러시아에서 뛰고 있으면 되게 아, 이거 좀 안 좋은 상황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는 시선이 지금 러시아를 향해서 되게 많은 안 이쁜 시선들이 향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와 이제 반대로 또 타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인도 이제 약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요. 프리미어리그의 명문팀 이제 첼시죠. 첼시의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러시아인이지만 이제 지난 2일 첼시 구단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매각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를 위해 쓰겠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인인 자신이 관리하는 구단이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매각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추가로 또 그가 런던에 보유한 부동산 등의 다른 자산도 모두 매물로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가 첼시 구단에 빌려준 15억 파운드 하나로 2조 4,17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푸틴의 절친 의혹을 여러 차례 받아왔기 때문에 영국을 빠르게 탈출하려 한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높은 공액을 부르고 있다라는 등등의 비판도 여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사실 푸틴이 아니죠.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첼시 매각 얘기가 나왔을 때는 되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축구 팬으로서 사실 로만만큼 익숙하고도 또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구단주가 몇 명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푸틴의 최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첼시 구단을 매각하고 그 매각금을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를 위해 쓰겠다고 발표한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로만이 엄청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 주 EPL 경기에서는 모든 EPL 팀 주장들이 우크라이나 국기 모양의 주장 완장을 달고 뛰면서 노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게 축구계가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럼 축구계를 포함한 또 다른 각 스포츠들의 선수들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정말 많은 특히 축구 선수들이 목소리를 냈는데 먼저 우크라이나 국적의 레전드죠. 안드레이 셰브첸코 선수는 우크라이나의 강한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모두 힘든 시기다.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단결하면 승리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에게도 조금 얼굴에 익숙한 현재 맨시티에서 뛰고 있는 올렉산드로 진첸코는 문명화된 세계가 모두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우리가 발전시키려는 나라, 침범을 받지 않고 지켜져야 하는 나라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진첸코 선수는 영국 맨체스터 시청 앞에서 반전 시위에도 참여하면서 꾸준히 계속 반전을 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난달 25일 열린 유로파리그 16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한 주심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서 개념 있는 판정을 내려 세계 축구 팬들의 칭찬을 받았던 작은 썰을 제가 풀어볼까 하는데요. 이러한 이례적인 칭찬 사례의 중심에는 이탈리아 아탈란타 소속의 우크라이나 출신 미드필더 루슬란 말리노프스키와 스페인 심판 카를로스 델셀로 그란데시가 있습니다. 이 말리노프스키는 올림피아코스와의 2차전 후반 22분 2대 0으로 리드하는 골을 넣은 뒤 깜짝 세레머니를 펼쳐서 먼저 이목을 끌었습니다. 바로 유니폼 상의를 들어 올려서 흰색 네이에 적어놓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내보이며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한 것인데요. 두 손을 모아 제발 부탁한다는 제스처를 보이며 보는 이의 마음을 조금은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카를로스 주심의 대응이 또 다른 감동을 줬는데요. 주심은 말리노프스키의 이 같은 세레머니에 대해서 원래 판정 규칙이라면 경기 중 유니폼을 탈의하거나 정치적 퍼포먼스를 할 경우 경고 등을 통해 제지를 해야 하지만 옐로우 카드를 꺼내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 카를로스 주심이 이날 일부러 오심을 하면서 세계적인 반전, 평화 운동에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주심에 대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이제 우크라이나 선수 관련된 선수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북현대 김보경 선수가 지난달 27일 대구FC와의 맞대결에서 후반 26분 득점을 올린 뒤 중계 카메라로 뛰어와서 노 전쟁 우크라이나라고 외치면서 가장 먼저 반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보경 선수는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스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국가들도 동참하는 걸 보며 나도 이런 말을 전하고 싶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가족과 헤어지는 것 등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하면서 K리그 1 MVP 출신의 품격을 보여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수들의 메시지에 팬들도 2라운드 일정이 열린 지난 26일과 27일 경기 시작 전 반전 메시지에 걸개를 걸면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가 가진 힘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김보경 선수 같은 경우엔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전 세계에 힘이 될 수 있다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두 명의 선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스몰로프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러시아의 디나모 모스크바 소속 선수로 국적 역시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인 최초로 전쟁 반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던 선수였습니다. 뭐 당연히 제재를 먹었죠. 구단 내에서 계속 선발로 뛰던 선수가 인터뷰를 한 직후 이제 명단에서 제외가 되는, 누가 봐도 보복성 징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소리를 꺾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선수로서의 긍지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되었다라고 봤던 선수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야스트 렘스카라는 우크라이나의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리옹 오픈이라는 경기가 있는데 이제 이 경기에서 지금 4강까지 올라간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전쟁 시에 전쟁이 났을 때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보트를 타고 긴급하게 탈출한 선수였거든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리옹 오픈에 참여를 해서 4강전에 올라간 후에 이 승리는 조국을 향해 바치는 승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가슴 뭉클하고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과 잘 너무 잘 정리를 해주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팠던 그런 선수였는데요. 사실 이 두 선수와는 별개로 러시아 선수들의 인터뷰들도 좀 많았는데요.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다라고 말하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선수들로는 피겨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에브게니 플루센코나 이제 피겨 스케이팅의 데모, 타티아나 타라소바 등은 이제 정치와 스포츠를 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이제 플루센코 같은 경우에는 나는 우리 대통령을 믿는다라는 친전쟁적 발언을 하면서 언론의 물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뜨거웠던 선수는 역시 그래도 앞선 두 선수보다 더 유명한 현 러시아 축구 국가대표 선수이자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주바 선수인데요. 확실히 전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러시아인인 게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애매한 면모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러시아 선수들은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이고 지금 내려지는 스포츠적 처벌들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승원 씨 먼저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솔직히 스포츠와 정치가 별개라고는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스포츠를 통해서 정치나 그런 전쟁, 그런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예전에 드록바 선수가 좋은 영향을 끼쳤듯 그렇게 좋게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을 뿌릴 수 있는 건 맞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선수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조금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뭐 한국 정부를 뭐 저희가 욕하는 건 아니지만 뭐 욕을 한다고 쳐도 그 한국 정부가 하는 행위가 이제 저희의 행위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거에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반대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 선수이기 전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모습에 조금은 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진혁 씨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먼저 역차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스포츠를 최대한 독립된 영역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들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두 영역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경우 정말 많은 일반인들, 민간인 분들도 희생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측면에서 러시아의 스포츠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스포츠 선수이기 전에 러시아 국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전쟁을 시작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보이콧과 논란들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자국민으로서 뭐 자긍심을 가진다. 이것보다는 전쟁을 일으킨 국가로서 조금 부끄러움을 느끼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 두 분 패널분들만 해도 이렇게 갈리는 입장인 만큼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 세계는 지금 제재를 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고요. 그럼 승원 씨가 한번 현재 가해지고 있는 제재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축구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국제 스포츠 내 제재가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이 이제 얼마 전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체육계를 국제 스포츠계에서 퇴출하자고 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국제 스포츠 장관 회의에서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일본 등 26개 국가 체육부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가졌으며 결과적으로 모두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면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어떠한 국제 스포츠 경기 개최권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공동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각국에서 열리는 모든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참가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축구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은 IOC 또한 이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참가를 불허하라고 권고했으며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IPC 또한 출전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스포츠들로 따져본다면 3월 5일 기준으로 현재 축구, 아이스하키, 빙상, 럭비, 스키, 육상, 농구, 역도, 태권도, F1까지 모두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퇴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오지 않아야만 하는 그런 절대 악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현재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전쟁은 빨리 그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제재가 저도 아까 말했듯이 과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과한 움직임 모두 어찌 되었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전쟁을 멈춰라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과한 제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각종 스포츠를 포함한 다른 이제 뭐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다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것도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이니까요. 저희 역시도 전쟁이 빨리 끝나서 진짜 스포츠계에도 평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면서 이번 79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